이 영업이 시작된다면은 우리 택시업은 쓸 곳이 없다. 공유 차량 서비스의 등장으로 택시업계가 존폐 위기에 놓인 겁니다. 불법 즉각 개정하라. 택시업계와 공유 차량 업계, 그리고 실제 이용자인 소비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그들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고자 합니다. 커버스토리 8번째 이야기, 택시워 3자 대면. 택시업계와 공유 차량 업계, 그리고 소비자, 그들의 3자 대면이 시작됩니다. 공유 차량 업계와 택시 업계 그리고 그를 이용하는 소비자들, 제가 봤을 때는 각각 이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불만 사항이 무엇인지 그들 입장을 한번 직접 들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택시 업계부터 먼저 한번 입장을 정리해 주시죠. 4차 산업 이러면서 공유 경제를 표방하는 그런 택시 유상 업체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우리 택시들이 저항하는 것이 아니고 법을 어기고 두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우선 당장 법 34조에서 그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이란 법인 택시와 개인 택시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 앞서 34조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34조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34조 2항에 보면은 11인에서 15인 승합차는 예외적으로 기사가 운전해 줄 수 있도록 하자. 이유는 장거리 이동하는 경우, 단체 이동하는 경우 이제 허용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런 거보다 그냥 대놓고 여쭤보고 싶어요. 왜 하세요, 모빌리 사업? 그럼 돈 벌려는 거죠. 돈 벌려면 면허 없이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이제 준법 사회가 돼서 그런지 법을 지키자는 이야기가 참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저는 한편으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오늘의 토론도 그렇고 우리가. 근데 저는 반대로 여쭙고 싶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법에 대해서 강조를 하기 시작했나요? 택시업계가 언제부터 법을 이야기했나요? 준법을 언제부터 이야기했나요? 그러니까 일단 택시업계가 좀 아셔야 될 게 국민의 적어도 70%에서 80%가 압도적으로 택시업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비자들은 그 택시 쪽을 절대 약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엄청난 강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뭐 택시를 이용하는 데 있어도 이용자들이 약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사실 좀 소비자들의 입장이고요. 운행되고 있는 공유 차량 서비스들을 보면 실제 택시 비용보다 20%에서 30% 정도 비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많이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제가 그냥 택시를 부르면 좋은 기사님이 오실지 나쁜 기사님이 오실지 판단이 안 돼요. 나쁜 기사는 어떤 기사님? 난폭 운전하시는 난폭 기사들, 운전하시는 급정거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계신데 이런 나쁜 기사님들이 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20% 정도 돈을 더 주면 100% 완벽하게, 쾌적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거든요. 왜 타다가 이렇게 인기 있냐 이런 거 조사를 해봤거든요. 저도 뭐 USB 방향제 아무 의미 없어요. 딱 두 가지입니다. 탔는데 말 안 건다. 두 번째, 음악이 시끄럽지 않다. 클래식 나오거든요.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 이슈니까 돈 더 주고 타는데 이 정도로 세상이, 그러니까 택시업계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왜 모르시나요? 왜 1970년대식에 계속 어떤 비즈니스로 가려고 하시나요라는 그런 저는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경제학적으로 정말 시니컬하고 쿨하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야기까지 가능하냐면요. 경제학적으로 택시 종사자들의 베네핏이 큰가, 편익이 큰가, 나머지 소비자하고 참여하는 진입자들의 베네핏이 큰가, 이렇게 계산해 볼 수도 있어요. 그걸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후자가 크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정부 정책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현재 놀랍게도 어떻게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 자체는, 그리고 이런 토론회가 있다는 자체는 굉장히 인간적인 사회인 거예요. 그걸 일단 전제하셔야 돼요. 우리 사회가 이제 정이 굉장히 깊은 사회니까. 저희가 그래서 생각하는 관점 뭐냐면 이 교수님 말씀 잘 들었는데 이런 거예요. 같이 경쟁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편익을 소비자한테 주면 되잖아요. 같이 경쟁을 해서. 근데 하나는 눌려져 있고 규제 사업이다. 하나는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이건 적어도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동안 규제의 가장 피해자가 택시였으니까 택시에 가해졌던 규제를 대폭적으로 풀자는 게 저희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택시의 현 주소는 어떻게 될까? 그들의 속사정을 알아봤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발급하던 택시 면허는 과잉 공급된 택시 수를 조절하기 위해 신규 발급을 제한했고 2005년부터는 택시 총량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권리금처럼 거래된 택시 면허의 시세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택시 자체가 어떤 독점적인 산업일 때는 사실은 그 면허 자체의 가격이 굉장히 폭등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타다가 지난해 9월인가 아마 시범 서비스를 했죠. 당시에 이제 8천만 원대였다가 그리고 10월부터 본격 서비스를 하고 올해 5월 정도 들어서 7천만 원 이하로도 이게 내려갔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이게 이제 그 공유 차량 타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이유가 되고 있는 거죠. 생존권 침해를 받고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택시업계. 공유 차량 서비스 업계의 입장은 과연 어떨까? 지금 국내 플랫폼 업계는 엄청난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버나 그랩이 어떤 형태를 띄어서라도 2, 3년 내에 국내 진출을 강하게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이제 우버가 IPO를 했지 않습니까? 우버는 더 이상 신규 투자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시장을 먹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남아있는 유일한 시장이 한국이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이제 카카오나 타다를 충분히 제낄 수 있다고 볼 겁니다. 지금은 이제 택시에서 굉장히 많은 불만을 새로운 승차 공유, 모빌리티 업계에 불만을 표시하지만 그래도 카카오고 타다하고 벅시니까 대화가 되시죠. 우버, 그랩이 와서 디디 추싱이 와서 강압적으로 할 경우 택시가 과연 대화가 될까요? 저는 그런 강한 그 위기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버가요. 우버나 그랩이 어떤 회사로 가고 있냐면 물류 회사로 지나가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 공유 경제가 초기에는 카풀은 진짜 이거는 애들 장난이라니까 유치원 수준인 거예요. 근데 이게 올라가고 이제 수준이 높아지면 물류 회사로 아마존하고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아마존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아찔한 거예요. 한쪽에서는 우려로 바라보시고 한쪽에서는 기회로 바라보시고 이제 신산업의 기회로 보시는데 사실 이게 택시 기사들 생존권 문제랑 결부되면 또 우려의 측면으로 갈 수도 있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겁니다. 저희들은 이런 업체들이 사회적 담론을 만드는 시민들의 니즈 이거에 대해서 응답하지 못하는 문제를 다 깨줬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태인데 또 다른 편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은 도박을 하고 있다. 뭐냐면 이 시장을 이렇게 해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다 엎어버리면 돈 벌 수 있잖아요. 끝까지 될 때까지 투자를 받아서 기존의 산업을 고갈시키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버스, 택시, 지하철밖에 없었잖아요. 여기에 렌터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카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차종이 다양하게 되고 저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26만 대의 택시를 없애자라고 이야기해요. 26만 대는 좋은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충분히 플랫폼 안에서 같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자. 저는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계속 시장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늘어나고 이 플레이어들이 경쟁을 하면서 본인들의 또 생산성도 높아져요. 그런데 결국 택시업계의 구조적인 불만은 일방의 규제는 풀어주고 일방에 대한 규제 풀어줄 의지가 없다는 그런 어떤 형평의 문제로 이제 접근하는 분도 있는 거죠. 없다기보다는요. 우리 택시는 운임과 요금에서 운임만 있고 요금이 없어요. 운임과 요금 전혀 구분이 안 되시죠? 기차에서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 건 다 운임인데 침대 칸을 썼으면 이제 요금을 내는 겁니다. 부가 서비스에 대한 비용. 요금은 일절 할인이 안 됩니다. 택시는 일절 그런 거 없고 그냥 공공요금으로 하는데 시민들은 이게 기대치가 높은 거죠. 법인 택시에서 제가 16년을 근무하고 개인 택시를 14년을 이렇게 한 입장에서 딸을 셋을 길렀어요. 학원을 한 번도 못 보냈어요. 이렇게 어렵게 기른 딸이 결혼을 해서 외손주를 낳았는데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30년을 막 다 보상받는 기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승차공유차가 우리는 승차업 없는 차다. 침묵 택시다. 너무 억울해요. 지금 행복이 다 깨졌어요. 새로운 산업이 등장할 때마다 기존 일자리와의 불협화음은 늘 있어 왔습니다. 서로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또 하나의 새로운 산업이 탄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커버 스토리 다음 주. 조현이라는 거는 현악기의 줄을 튜닝을 하는 거죠. 음성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든지 이러면은 약간 문제가 생기죠.
조현병 같은 정신장애 범죄자는 해마다 늘어 6,500명을 넘어섰고 스스로 제어가 되지가 않아요. 뇌 중에 연결 부위에 문제가 있다. 현황 파악이 안 된다면 그 자체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즐거움은 끝이 없다. TVN